외계인이 있을 확률이 거의 99.9%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못 만나죠, 외계인을? 저는 UFO가 있을 확률은 100%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뭔지 정체. 그럼 그게 UFO죠. 아이고 이게 안녕하세요. 무슨 일? 아이고 이게 안녕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네. 그 안경은 뭐예요? 오늘 컨셉이 외계인이라서 네. 안경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니? 선생님한테 지금. 근데 이제 안경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시력이 워낙 나빠가지고 얼른 봐주세요. 이렇게 안 보이고 있어요. 아이 그래요? 오늘 주제는 네. 과학을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러신 분도 그냥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내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자기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신비하기도 하고. 근데 얘기해보자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별로 없고. 외계인 우와. 문제를 이렇게 좀 서류를 주시면 먼저 풀어보시고 보여주시죠. 어떤 문제들인지. 외계인 상상력 고사. 외계인은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상상 속에 있는 건데 네. 사람들의 생각이 그 민경님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네, 전 있을 것입니다. 음. 왜냐하면 외계인들이 나오는 거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공통된 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외계인이 있을 확률이 거의 99.9%라고 생각해요. 99.9%면 거의 그냥 있다라고. 있다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과학자들은 네.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든가 없을 수 없다라든가 거꾸로 말하면 없으면 정말 놀라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외계인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네, 얘기 네. 해볼게요. 네. 일단 지구 그려볼게요. 정말 점이네요. 이거 너무 커가지고 제가 지금 막 조심하면서 너무 이게 커서 더 작게 못 그리는. 그럼 이제 태양계 그려볼게요. 안 찍으셨는데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태양계 그려봤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인 집단을 은하라고 불러요. 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예요. 네. 그럼 우리 은하가 나선팔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해봅시다. 뭐 동그란 애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작은 애도 있고 이런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2조 개가 있고 2조개요? 2조 곱하기 수천억 하면 천억이 10의 11승이에요. 이런 거 배우셨죠? 옛날에. 요 안에 태양이 10의 11승이에요. 천억 개. 2조는 12승. 그러면 10의 23승. 우주 안에 있는 태양 같은 별들의 숫자예요. 이런 태양 같은 애들 옆에는 지구 같은 행성이 붙어 있겠죠. 태양계만 해도 네. 여러 개가 붙어 있잖아요. 네. 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안에만 네. 태양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고 네. 그 옆에 딸린 지구 같은 행성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런 관측을 해봤더니 지구랑 비슷한 행성들이 50억에서 500억 개. 우리 은하 안에만. 그럼 그 중에서 1%만 뭐 박테리아가 있고 또 1%만 우리 같은 게 있어도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확률적으로 외계인이 있을 확률이 엄청 높다. 왜 우리는 못 만나죠, 외계인을? 그러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천체가 뭐죠? 달. 달까지 가는데 아폴로 11호 그 로켓으로 3일이 걸려요. 가는데 그게 1초에 막 거의 20km.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것도 명왕성까지 가는데 9년이 걸려요. 근데 태양계는 더 넓어요. 네. 태양계 끝까지 이렇게 가면 오르트 구름이라고 막 얼음 알갱이 있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까지 가는데 한 10만 년이 걸려요. 그러면 사람 못 가네요, 그냥. 명왕성까지는 어떻게든 뭐 한 10년 걸려서 가고 또 돌아와서 오면 한 20년 걸리겠죠. 뭐 어쨌든 해볼 만한데 해볼 만하다고요? 네. 태양계 내에 외계인이 없다고 치면 네. 태양계 바깥에 있는 어디선가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태양계 벗어나는데 3만 년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 존재해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떨어지겠죠. 저는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요, 만화나 막 이런 영화나 이런 거 봤을 때 외계인은 수명이 엄청 길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보다 기술이 훨씬 빨라가지고 그들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그런 고조시대 막 이런 완전 옛날인 거예요. 정말 아주 옛날에 출발을 했다라면 만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지금 이런 질문을 민경 씨만 한 게 아니라 옛날에 네. 페르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있어요. 네. 그분이 그런 문제를 냈어요. 진짜요? 그걸 페르미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우와! 그게 딱 지금 제가 한 그 질문이에요. 진짜요? 네. 와. 이렇게 별들도 많고 행성도 많고 지금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거든요. 이 긴 세월 동안 네. 지금 온통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했어야 되는데 왜 안 왔냐? 그러니까 역설이다. 그래서 페르미 역설이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과학자가 그렇게 말해요. 페르미요? 네.
헤르미. 나랑 생각 비슷한 사람인가 보네요. 근데 거기서 이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수명이 우리는 100년 그런데 뭐 외계인이라도 이런 우리처럼 이렇게 탄소를 기반으로 한 이런 생명체면 세포 분열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이게 노화도 있고 어쨌든 수명이 있어요. 그렇죠. 탄소 기반으로 한 인간 같은 생명체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요, 정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시간을 거슬러가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나? 빈거. 예? 무슨 말 뭐가 빈 거예요? 공간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고전적 올라가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딱 접어가지고 딱 뚫어서 그냥 1초 만에 오는 거예요. 외계인이 너무 발달을 해서 중력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전자기파 막 잘 알아가지고 핸드폰 만들고 이런 것처럼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진짜로 빨리 올 수가 있죠. 그게 진짜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외계인들이 오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올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UFO 날아다니고 이런 거는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솔직히 고전을 좋아하는 옛날 외계인들. 그런 스타일의 외계인이나 그러지 UFO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을 것이다.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하기엔 너무 디테일하다. 저는 UFO가 있을 확률은 100%라고 생각해요. 100%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UFO가 100%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네, UFO가 UFO잖아요. 네. 우리말로 미확인 비행 물체예요. 네. 나갔는데 뭐가 이렇게 막 하늘에 떠 있어요. 별일 수도 있고, 비행기일 수도 있고, 인공위성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뭔지 정체를. 그럼 그게 UFO잖아. 나에게 있어서. 선생님, 책이랑 이런 거 보면은 네네. UFO가 찍혔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조작이고요. 해라든가 풍선이라든가 별 보고 UFO 신고를 많이 해요. 특히 그 하트 모양의 반짝반짝하는 네네. 풍선 있잖아요. 네네네. 어린이 대공원 뭐 이런 데 네. 애들 그다 들고 있다가 네. 한 6시쯤 되면 일제히 놓쳐요. 집에 가야 되니까. 참 신기하네, 그죠? 그 시간에. 그때 UFO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해는 서쪽으로 져가고 있죠. 이게 막 올라가면 5개가 반사돼 보이다가 이렇게 돌면 또 10개가 보이다가 UFO가 막 편대로 날아다니다가 막 없어졌다 막 이런다고 신고가. 와, 이렇게까지 설명하니까 진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여러 군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주선 같은 거 판명된 건이 지금까지 있느냐 단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외계인을 그렸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겼을까? 예, 눈이 맞아요. 이렇게 크고, 크고. 막 얼굴이 이렇게 크고, 몸은 작고, 막 이런. 다 비슷하다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영화나 작품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외계인이요.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존재를 할 때 약간 다르면서 친숙함은 있고. 친숙함은 있어야지. 오. 너무 낯설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쵸. 특히 얘도 지금 눈이 있고 머리 있고 네. 뭐 팔다리 비슷한 거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복사판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는 또 외계인을 자주 등장하는 게 파충류들. 네, 맞아요. 파충류들. 지금으로부터 한 6,600만 년 전에 네. 소행성이 하나가 지구에 충돌을 했어요. 네. 살고 있던 생명체의 거의 80%가 멸종을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공룡이 멸종하지 않고 걔네들이 지적인 능력을 갖도록 진화했다면 지금 현재 지구상의 가장 지적인 생명체는 어떤 걸까? 그럼 우리가 공룡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거네요. 파충류 외계인이 등장하는 거에 그런 이유도 좀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주에 굉장히 많은 환경들이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명체는. 외계인이 지구에 온다면 인류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있는가? 영화나 SF 보면 대부분이 지구의 환경을 맞아요. 탐내서 뺏고 이런 거잖아요. 네. 지구가 지구인에게는 최적이죠. 하지만 외계인들에게 그럴까? 우리는 지금 산소를 호흡하고 이런 거지만 사실 지구상에도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는 식물도 있고요. 그쵸. 메탄가스를 뭐 호흡하고 이런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걔네들 지구에 오면 메탄 다 줘 이러고 쓰러져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맞네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 지금 거리 멀다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여기에 올 수 있을 정도 되면 너무나 격차가 큰. 맞아요. 저도 거기 한 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여기 와서 뭘 뺏고 말고 뭐 관심이 없을 것 관심이 같아요. 없어. 그냥 이 지구 하나 자기가 얻는다고 해가지고 어. 크게 달라질 거 그리고 없을 뭐 것 우리 같아요. 은하는 50에서 500억 개가 있는데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 어.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도 있고 핵전쟁 위기도 있고 그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위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정도로 문명을 발달하려고 그러면 그들은 그런 것들 극복한 평화적인 외계인일 수 있다. 저런 생각이 같습니다. 외계인은 착할 것 같다. 아, 맞아. 여기 아니요. 외계인은 네. 착할 것 같다. 네. 선생님께서는 세티 연구소 한국 책임자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세티 연구소라는 곳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세티라는 게 외계 지적 생명 탐색이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세티 코리아라는 조직이 있어요. 거기 제가 대표를 맡고 있고요. 외계인 존재하면 이제 우리 정도 수준이면 만날 수는 없지만 걔네들도 핸드폰 사용할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 라디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막 나올 거라는 거예요. 뭐 자연 말고 전파 망원경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찾아보면 아, 쟤네들도 핸드폰 라디오를 쓰는구나 이렇게 해서 외계인의 존재를 찾아보고 그리워하자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왜 외계인을 찾으십니까? 아, 궁금해서. 외계인에서 우리 굉장히 많은 얘기 했잖아요. 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선물로 최신 유행 머리띠를 드릴게요. 저는 안 믿어요. 근데 이거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과학자들이 외계인이 보낸 신호를 찾으려고 할 때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망원경의 종류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파 망원경. 맞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와. 아, 이거 씌우려고 이걸 씌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씌우려고. 아, 함께 같이. 선생님 너랑 쓰세요. 맞췄는데 벌칙 주면 어떡해? 외계인이 이런 모습일까요? 딱 이 모습일 것 같아요. 외계인 이런 모습이라고? 보지 마세요, 외계인. 응. 보라님을 모셨어요. 순위를 정한다면 위에 있나요? 밑에 있나요? 넌 마지막이지. 물이 귀하다며. 짠 걸 먹으면 계속 물 먹고 싶어서 어떡할 거야? 여기가 말라가지고 계속 물소리도 안 나와가지고 짠데. 아니다. 와 미치겠다.